자, 현재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런 이슈가 나와주고 있어요. 미래에셋증권 IMA 2호 이 거래일 만에 조기 완판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상 미래에셋증권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가 있는 거는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기술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완판이 되었다는 소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불러올 수가 있냐, 추가적인 모멘텀을 불러올 수가 있는 만큼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성장성을 지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6월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페이스X IPO, 여기에 대한 상장도 괴짜 일론 머스크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스페이스X가 이르면은 이번 주 상장 절차에 돌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기업 공개를 일론 머스크 특유의 파격적인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홍보 방식을 바꾸고 개인 투자자에게 30%에 대한 물량을 배정하는 검토를 하겠다라는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기존에 있었던 관례를 깨버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른바 일론 머스크식 IPO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같은 아이디어는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그레임스 등 여러 팀원에게 나와져 있으면서 어떠한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스페이스X 경영진이 일부 투자자들의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데, 자, 이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상장 준비 중에 있는 스페이스X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기본적인 투자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투자 금액이 올라갈수록 투자자에게 30%의 물량을 배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금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효과를 어떤 식으로 누리고 있냐,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많은 투자 금액을 확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 상장 후에는 지속적인 투자를 해줄 것이다라는 미래에셋증권의 확고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증권가 눈높이가 쑥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이번 주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 그룹에 대해서 증권가는 미래를 내다본 투자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스페이스X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던 미래에셋증권, 현재로서는 스페이스X의 기대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래에셋증권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6월 달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래에셋증권은 주가에 큰 타격이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바이오 관련주 보시면요, 주가 상승 요인이 뭡니까? 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막상 신약이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모멘텀이 나왔었냐? 주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이오 관련주가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개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래에셋증권은 현재로서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요인은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 기대감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막상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로서는 6월달까지는 아직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은 부여가 될 것이면서 미래에셋증권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감에 의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미래에셋증권은 현재로서는 매도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보시면은 현재까지도 이 라인대에서 횡보 중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주도 섹터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면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종목을 공략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아무 종목 공략하시고 손실 보지 마시라고 저 강산이가 지난 3월 26일 종가 베팅을 통해서 2시 10분에서 12분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3가지 종목을 선정해 드리고 있었는데,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을 선정해 드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까지나 종가 베팅이라고 적혀 있는 만큼 종가에 이 종목들 공략하시고 다음날 자율적으로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로서 이러한 종목들은 기존에 있었던 주도 섹터가 아니라 새로운 주도주까지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저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으면서 나와있듯이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3월 27일 날 이때 보시면은 거의 17%까지 상승 나왔고요. 약간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졌지만 15% 상승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26일에 이 종목 공략하신 주주님들은 아무리 못해도 15%에서 17%에 대한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3월 26일 파워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에 보시면 상한가까지 찍어준 모습으로서 30% 상승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 30%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자, 마지막으로 3월 26일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현재 인산철 배터리의 교체 수혜를 잇게 됨으로써 파워넷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건데, LNF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으면서 약간의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졌지만 10%까지 장대 한봉 나왔고요. 6% 상승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26일에 이 종목 공략하신 주주님들은 6%에서 10%에 대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하루에 3가지 종목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종목을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제 영상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구독을 눌렀다라는 인증으로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3가지 종목씩 이러한 종목들을 선정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러한 종목 선정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선물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드렸는지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4년도 11월 4일 이때 하나오션 27,000원 라인대 추천해드린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문자받아 사이트를 통해서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했었던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보신 바와 같이 2024년도 11월 4일 오전 8시 28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은 강산이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서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매수가 27,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고 있었던 이유가 이때 당시 미국의 군함 대규모 발주 소식과 트럼프가 동맹국을 이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면서 한국 조선기업은 큰 수혜를 입으면서 주도 섹터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때 보신 바와 같이 발신번호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랑 일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번호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때 당시 문자가 423건 발생하면서 우리 구독자 423분 이분들은 하나오션 매수가 27,000원 라인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문자를 받아오셨을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슈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12월 12일 21,000원대 라인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때 종목 선정을 해드리고 있었던 이유가, 자, 이때는 좀 재밌었어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슈페타시스가 제2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목적이 나왔는데, 자, 어디까지나 제2호 회사를 인수하는 게 이슈페타시스에게는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주들 돈으로 PCB기판에서 2차 전지 산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금가번으로 인해서 유상증자가 불발이 되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에 이슈페타시스는 어떻게 되냐? 제2호 회사에 대한 인수 포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주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점 구간인 2만원 라인대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문자 723건 발생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우리 구독자 723분 이분들은 이슈페타시스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노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12월 27일 18,000원 라인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었는데, 자, 이때 이 종목을 추천했었던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 북미와 유럽 여기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었고 주도 섹터까지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두산노빌리티 18,000원 라인대 잡아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921분 이분들만큼은 이 종목을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12월 27일 장 시작하고 난 이후로부터 여러분들한테 선정을 도와드리고 있었고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 그대로 일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2024년도에는 3가지 종목들을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24년도 11월 달이면은 대략적으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27,000원 라인대 잡아드린 모습으로서 저점을 다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해드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까지 지금 봤을 때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있는데 지금까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주주님들은 저 강산이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이수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24년도 12월 12일 이때가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6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두산에빌리티도 24년도 12월 27일 바로 이러한 부근이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확인해본 결과 거의 4배에서 5배 상승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런 상승에 대해서는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24년도에 하나오션과 이수페타시스, 두산에빌리티 이 3가지 종목을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전혀 아쉬워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까 하는 종목도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갖출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었던 3배 이상 폭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바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이게 말씀드렸던 제가 3배 이상의 폭등 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상 장기간 동안 하락의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거래량 보면 알 수 있듯이 세력들이 하락세가 돌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현재로서 다시 한번 이러한 반등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 어떤 것이냐면은 수급 현황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외인과 기관들은 지금 이러한 지점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반등 구간이든 하락세든 아랑곳하지 않고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간이 매집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분석을 해본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현대차와 테슬라 같은 경우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현대차의 아틀라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각자의 기술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테슬라는 어디까지나 로봇 섹터가 두 번째 기획이었죠.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였고요. 두 번째는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항공 관련되어 가지고 단계별로 성장성이 뚜렷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차가 로봇 관련되어서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것이냐? 당연히 로봇에 대한 시장 선점을 위해 나서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로봇에 대한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로봇의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도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런데 로봇에는 액추에이터 등등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품들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종목을 선정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막대한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로봇 산업에 들어가고 있는 메모리 기술이 바로 LPDDR5다라는 건데 이러한 기술력을 쉽게 말씀드려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LPDDR5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부품 같은 경우도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 DDR5 같은 이런 메모리 카드가 수요가 폭증이 됨으로써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폭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8만원에서 10만원대 하던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수요 폭증에 따라서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격적인 부분이 4배에서 5배나 상승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메모리 관련된 종목을 지금 매수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미 고점에서 매수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DDR 관련된 종목을 지금에서 공략하기는 굉장히 버겁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로봇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LPDDR5만 있는 게 아니라 2170 배터리도 대량으로 탑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2170 배터리 관련주를 잡기에는 너무나 많은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1700 배터리 관련주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테슬라의 로봇 관련주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획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의 두 번째 섹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마지막 계획은 바로 우주 스페이스, 우주항공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스페이스X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21700 배터리이기 때문에 21700 배터리의 수요는 앞으로도 점차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도 반드시 잡아야 될 종목은 2170 배터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2170 배터리 관련주를 아무 종목이나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의 2170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한 기술력을 납품을 해주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분명히 뚜렷할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있고 로봇 섹터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라는 막대한 사업에도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우리가 국내 이 기업을 반드시 공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막대한 상승세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었고, 그동안 주가가 하락세가 돌입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선착순 1000명한테만 이 하나오션 그리고 이 스페타시스 두산어빌리티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1000분한테만 이 종목명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 강산의 찐 구독자님들,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안 보내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으로 1000명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